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40년 뒤의 내 모습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와, 40년 뒤면은 저는 뭔가 평상시에도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40년 뒤에도 무언가를 도전하는 할머니가 되어 있지 않을까. 와, 네. 도전 정신이 그때까지 네, 지금도 넘칠 뭐 것이다. 점핑 네. 강사, 뭐 방송도 하고요, 뭐 가수 활동도 하거든요. 네. 그때도 무언가를 하고 그때도 점핑 뛰려나? 아, 40 해봤자 이 친구는 뭐 60 조금 되는 77세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할머니. 네, 7등이에요, 그때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제 80에서 90을 육박할 때인 것 아이고, 같은데 아이고. 네. 그때는 아마 저는 이제 조용히 제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네 조용히 아마 건강 관리만 조금씩 하면서 예, 좀 욕심 없이 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지막 인생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때도 바이크 타셔야죠. 그것도 쓰고 있어. 바이크 타셔야죠. 자전거도 못 타요 그때는. 미안합니다. 네, 네. 수저나 들면 다행이에요. 예, 예. 두 분은 40년 후를 생각이라도 하죠. 저는 지금 애 새 키운다 아닙니까? 애 새 키우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 저는 오늘만 보고 삽니다.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저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동엽 할아버지는 그때도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동엽 할아버지는 틀니를 껴서라도 끝까지 수다를 떨다가 틀리 빠질 때까지 수다를 돌아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노인정에서 아마 또 이렇게 인사해야 네. 노인정에서. MC로서 활약하고 계시지 않을까. 할아버지 MC.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지혜 다락방에서는 지난 3주간 세계적인 장수 노화 연구 권위자 박상철 전남대 연구 석좌 교수님 모시고 수업 듣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수업의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좋아요. 같은데요. 실전. 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장수라는 것은 생명의 절대선이고 축복이다. 인간은 장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장수 현상에 걸맞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자. 우리 장수사회라는 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유토피아, 꿈꿨던 그런 세상, 그것을 만들어가자. 지난 20년 동안에 네. 백세인들이 더 건강해졌느냐, 와, 그건 아니겠어. 더 행복해졌느냐? 답은 예스입니다. 맞아요? 이 백세인들이 훨씬 더 액티브해졌고 지금 백세인들 상태가 더 좋아졌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 네. 그러면 20년 전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30%였는데 예. 지금 만족하는 사람이 50%예요. 우와. 그래요? 예. 다음 지난 시간에서 이번에 오늘 강의하게 된 전남대학교 연구 석좌 교수 박상철입니다. 교수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실전을 또 이제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시나요? 실제 고령사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멋있게 참 늙으신 분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이 새로운 고령사회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또 우리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 엄청난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이 고령 사회, 고령인들의 어떤 애티튜드 중에서 바로 그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고령인들이 이런 기술적 혁신에서 자유로운가. 이 기술 혁신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고령인들이 정말 환경의 혁신적 변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옛날이 어쩌다 옛날이 어쩌다 이야기해가지고 웃다 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태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과학 기술이 엄청난 그 변화가 생긴 그 기술 주도 사회, 네. 이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숙제입니다. 이 초고령 사회 되면서 과학 기술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강의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했던 첫 해가 딱 기억이 남거든요. 100세 우리 노인분들을 만나 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우리 100세 노인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나옵니까? 예, 제일 말씀. 기대됩니다. 실제 기대됩니다. 저기로 뭐 아주 특별한 분들, 정말 특별한 분들만 몇 분 뽑아서 제가 오늘 1회 소개해드릴게요. 때부터 엄청 기다렸거든요. 언제 나오나. 예. 그래서 이제 노화 혁명이란 말을 저희가 던졌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초고령 사회 되면서 제일 먼저 뭐이 달라지 않느냐? 의료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 의료. 그래서 이 노화 의료 혁명. 또 두 번째가 뭐냐?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 노화 교육. 세 번째가 문화가 달라져야 합니다. 문화. 아유. 자, 이런 것이 달라져서 우리가 이상적인 고령사회 만들자.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회 연구소를 제가 창립해 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고령사회가 다가온다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교수들 하고 토론을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그중에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핵심 단어는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제일주의로 추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면서 이 나이 든 사람이 소외되는 세상이 되니까 자, 이제 새 인생 개척 시대를 만들자.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나서 30년에서 50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첫째 저희들의 목표였고 그러려 그러면은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6살 때부터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대 중반까지 다니는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생애 준비 교육이죠. 나가서 이제 무슨 활동을 하고 뭐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것이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정년 퇴직의 쯤에서 60연절에서부터 은퇴를 시작해서부터 가지고는 옛날 같으면 은퇴하고 나서 되게 10년 이내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 30년에서 5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자, 그러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위 의무 교육화하자. 그걸 저희들이 제안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의 교육 시스템도 그냥 기존의 대학 시스템에서 플러스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무슨 제3기 인생대학이라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대학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던 그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회 연구소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것이 뭐냐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리더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제3기 인생 대학. 이것은 40대 후반에서부터 50대부터 정년 퇴직을 준비하는 연령층한테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3기 인생 대학. 그다음에 미니메드 스쿨. 이건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병원에서 보면은 뭐 그 당뇨 교실, 뭐 유방암 교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들한테 꼭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쭉 가르치자.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의과대학의 어떤 그런 그 기준에서 예를 들면 기초적인 어떤 해부학 교육도 좀 하고, 그다음에 병리 교육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암 교실 또는 당뇨 교실 또는 고혈압 교실 또는 치매 이런 것을 묶어서 하자. 그래서 한 10시간에서 20시간 이런 강의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을 새롭게 이끌어주자. 그래서 미니메드 스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지도자 양성하는 그런 이제 교육, 또 노후 생활 교육 시스템 이런 걸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실제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졌던 제일 큰 숙제가 뭐냐? 이 문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겠다. 근데 생각이 달라졌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가족 상황입니다. 20년, 1999년, 2000년, 2001년, 2년 그때 내가 백세인 조사할 때는 백세인들을 누가 모셨느냐? 90%가 가족이 모셨습니다. 근데 2020년이 돼서 백세인 조사를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은 가족과 같이 사는 백세인이 얼마가 되냐? 50%도 안 됩니다.
혼자 사는 100세 어르신이 옛날에는 10%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혼자 사는 100세 어르신들이 30%에서 40%로 늘었습니다. 와. 100세인이 그렇습니다. 아, 슬프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종래 생각했던 어떤 가족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이다. 지역사회다.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서 같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느냐. 그래서 효 개념이 달라져야겠다. 특히 이웃 간의 이런 관계가 강화되어야겠다. 네. 이게 이제 절실하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농촌 사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가 강조돼서 노인 복지관, 노인 뭐 경로당 이런 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할 텐데 문제는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은 그게 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약간 좀 좀 희망적인 그 희망이 있습니다. 뭐 있느냐. 우리 전통 사회가 가졌던 두레 정신. 이게 두레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품앗이. 그래서 이제 이 두레라는 것은 그 지역 사회가 같이 네. 모여가지고 같이 주민들이 같이 이때 딱 네 가지 아주 원칙이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상규 나쁜 것은 서로 못하게 하고 네. 예속상교 좋은 일은 서로 나누고 네. 예절은 교류하고. 그다음에 환난상율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네. 이게 우리 전통사의 핵심 단어였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겠다. 그런 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특히 이 순창군과 해가지고 순창의 건강장수연구소도 만들고 구례곡선 순창 담양이 소위 장수별도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가게 이제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장수 문화 캠페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춤체죠. 노인들이 다 같이 우리 전통 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춤을 규격화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외에서 많은 이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쿡 캠페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 나이든 남성 노인입니다. 아. 이 어떤 게 공짜로 밥을 주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전부 남자 노인만 서 있습니다. 네. 여자들은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한국의 남성 노인들은 우리 윗세대들은 요리를 안 하시죠. 요리 못해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해준 거, 부인이 해준 거, 딸이 해준 거, 며느리가 해준 것을 받아 먹었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이 든 남성들이 가서 요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남성 요리 교실. 근데 남자들은 부엌 들어가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이 뭐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타이틀만 주면 돼. 부엌에 들어가는 남성은 골드쿡이다. 그랬더니 다 골드쿡 완장 차고에 들어가는 거죠. 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수문화 포럼 이렇게 학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백살잔치. 백살잔치 아주 크게 이제 지역에서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회혼례. 회혼례라는 것은 결혼하고 60주년을 같이 산 부부가 축하하는 것이 회혼례지요. 60. 개인이 60이 된 것은 회갑. 부부가 60이 되면 회혼. 그다음에 옛날 우리 전통사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 과거 급제하고 60년. 그래서 회방년 그랬어. 과거 그런 전통이 우리한테 있었죠. 근데 이 회혼례를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 60년 같이 살다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분. 그 부부에서 난 모든 자식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해요. 쉽지 않네. 그리고 감옥에 간 자식이 없어야 해요. 쉽지 않네.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자식들 키워야 해요. 그러니까 회혼례라는 것은 개인 집안의 잔치가 아니에요. 지역사회의 아주 큰 축하 잔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가지고 잔치도 베풀고 그랬었죠. 예를 들면 WHO에서 우리가 했던 우리 춤체조 이것을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고령사에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서울에서 있다가 이 지방에 딱 특히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보니까 국립광주과학관이 있어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관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학관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구경하고 나서 과학관 관장하고 토론을 해요.
과학관 관장대가 누가 오느냐? 다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과학관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용이다. 이게. 근데 요새 과학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거 이렇게 보는 것만 아니야.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체험에서 그 원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한번 여기를 다 구경하게 하자.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분들을 전부 과학관에서 방문해서 그걸 다 체험하게 한번 해드렸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70, 80 세대, 70, 80대 이분들이 과학관이 이렇게 신기한지 몰랐다.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나이 든 사람도 그런 과학적인 신기함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의력, 네. 그것은 경험이 축적이 돼서 연령이 그것이 창의를 나온. 바로 이런 그 경험을 쌓게 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동사무소도 이렇게 방문해 가면서 또 주민들하고 장수란 것이 뭐인가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해가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토론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자기가 그 여러 가지 가졌던 의문을 제기하고 서로 같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런 장수 문화 포럼, 국제사회 모든 학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오시라. 그래서 토론회를 하자. 이러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이 세계 최초의 장수 공동체 선언을 전라북도 순창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장수인 오키나와라든지 사르디니아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는 이런 팀들을 좀 오락해가지고 예. 우리가 장수 공동체 선언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 장수라는 것은 생명의 절대선이고 축복이다. 인간은 장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장수 현상에 걸맞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자. 이게 이제 우리 공동선언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수사회라는 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유토피아, 정말 우리가 꿈꿨던 그런 세상, 그것을 만들어가자.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를 이제 비교해서 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백세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20년의 변화라는 책을 우리 전남대 교수들과 같이 책을 냈습니다. 네. 여기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 예. 지난 20년 동안에 네. 백세인들이 더 건강해졌느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해졌느냐. 아닐 것 같습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맞아요? 오. 이 백세인들이 훨씬 더 액티브해졌고 우리는 처음에 이런 백세인지 20년 전하고 지금에 비해서 옛날 분들이 일본의 백세인 연구에서 뭘 이야기를 했냐면은 1975년에 백세인하고 2000년하고 백세인을 비교했더니 네. 75년도에는 백세인들이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백세인 중에서 50%가 병원에 누워있다. 와상 환자다. 예. 그래서 오키나와 유명한 백세인 연구 책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백세인들이 보석에서 화석이 됐다 그랬어요. 화석이 돼버렸다. 화석이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화석이네. 지금 백세인들 상태가 더 좋아졌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 백세인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 예. 그러면 20년 전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30%였는데 예. 지금 만족하는 사람이 50%예요. 우와. 그래요? 오. 왜냐?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 이런 것들이 언제 바뀌었냐면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다 바뀝니다. 오. 노인 요양, 장기 요양, 노인 보험, 건강 보험 이 모든 것이 그러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비록 가족과는 좀 소원해졌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삶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이 예스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장수사회, 우리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백세인 연구하면서 뭐 유전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찾아냈었죠. 유전자에서 한국의 백세인의 제일 중요한 유전자는 암 유전자예요. 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 장수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전통 식단이 장수 식단이다.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뭐 한 240개의 지방 자치단체가 있죠. 자치단체마다 그 장수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건강보험 시스템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최고의 시스템이다. 하면서 또 우리가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들이 장수한다. 이것도 우리가 찾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수가
세계적인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장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장수신 분들 몇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감동했던, 저분들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저렇게 장수신다 그러면 정말 늙는다는 것은 참 거룩한 일이다. 그 중에 저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이 광주 서울 가톨릭 광주 대교구 대주교셨던 윤공희 대주교님. 네. 저분은 3년 전에 백수연 99세. 지금 현재 102세이십니다. 네. 백수연 미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99세인 이 어르신이 그 미사를 직접 집전을 해. 1시간 동안. 야, 미사를 직접 집전. 그럼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지금도 건강하시고 109살이시고. 그 다음에 저 어르신은 이제 남기동 어르신 우리나라 시멘트 사업을 만드신 분. 네. 대단하신 분. 네. 근데 저 어르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100살이 되셨을 때 쓰신 자서전 이름이 아직 100살밖에 안 됐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이분하고 참 이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감동한 것이 이분 정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우선 여러 가지로. 근데 자기는 인생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상비약이 있다. 네. 당신의 예를 들면 장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상비약 3가지가 있다. 네.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감기약, 또. 해열제, 소화제? 소화제. 기가 심장약? 막힙니다. 저분의 상비약은 제일 첫 번째가 구두약이에요. 구두약, 누구야? 두 번째가 치약이에요. 치약 있어야지. 세 번째가 모기약이에요. 모기약. 모기약이요? 너무 충격적이야. 왜냐? 이분은 100살이 되도록 예를 들면 자기 대부분 송파에 있는데 이 사무실이 그 신촌에 있어요. 네. 거기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셔. 항상 일을 하시니까 항상 외모를 그 단정에 깔끔하게. 챙기시고 구두도 깨끗하게 본인이 닦으셨다는 거예요. 예. 구두약이 첫째. 와. 두 번째 치약. 맛있는 거. 당신의 치아를 그렇게 끝까지 해야지. 건강 관리를 하신 거예요. 야, 치약 무조건 필요하지. 치아 건강 중요하죠. 네. 스스로. 네. 세 번째 모기가 드셔야 뭐냐. 되니까. 이분은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전부 다 만드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쌍용량에다 뭐다가 전부 삼척에 있는 거 전부 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오. 근데 지역에- 그런 데가 어떤 지역이냐? 아주 험한 지역이에요.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많아. 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모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모기약이 상비약이었다. 야. 인생의 상비약, 장수의 비결이 치약, 구두약, 모기약 야. 상상을 해봤겠습니다. 나는 무슨 저 심장약, 저 고혈압 약인데. 야.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켰던 것이 뭐냐? 줄넘기예요. 아, 줄넘기 오늘부터 한다. 이분은 이제 그런 이거 근무했던 자료가 뭐 헬스 있고 그랬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줄넘기를 해. 줄넘기. 줄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80까지는 하루에 3,000번씩 해요. 오른발 1,000번, 왼발 1,000번, 두 발로 1,000번. 대단하세요, 우리 3,000번. 남기동 80이 선수. 넘어서 야. 이제 90까지는 2,000번으로 줄어. 90세 이후에는 1,000번으로 줄어. 와, 그렇게 되다. 그러나 그래도요. 100살이 되도록 하루에 1,000번씩 줄넘기를 했다. 자, 이런 관리. 이것이 아니면은 100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줄넘기 이제 해야 돼. 야, 그래서 저런 분이 계셨다. 그다음에 저 어르신은 그 정소파 선생님, 네. 우리나라 이제 호남 지역의 그 시조 네. 문단의 아주 대원로십니다. 근데 저 어르신이 이 대사문화재단에서 이제 100세인 무슨 뭐 행사를 하신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100살 되신 문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저분 대구로. 근데 저분이 100살에 쓰신 시조가 있어요. 우와. 100세. 100세에 쓰신 시조예요. 아. 저렇게 정정하셔. 100살이 되신데 아침에 딱 그 기침명,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이 뭐냐. 자리서 일어남과 6시 스개소리. 어쩌면 그렇게도 딱 맞춰 치는 겐가. 버릇은 하나이기에 나도 몰래 놀랐다. 이게 딱 시조 그대로잖아요. 그다음에 아침에 무엇 하며 저녁 낮을 무엇 하나 하루에 일정한 하루 일과 알맞게 가려놓고 그대로 실행하고 몸 고르기 참 알맞다. 제일 마지막句죠. 마지막이 정말- 인생 오래 살고 보니 더 살기도 쑥스럽다. 마지막에 가슴을 하지만 예. 주어진 삶 거부함도 우스없다. 무섭다. 오늘 또 주어진 삶 바른 대로 살이. 자, 이 시조에서 이게 바로 이 시조가 그대로 장수 비결이에요. 예. 규칙적인 생활, 맞아요. 모든 것을 적절한 삶.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어진 삶. 지금도 매일 반성하면서 사셔.
바른 대로 사르리. 바른 대로. 자, 이런 마음가짐. 대단하시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저 데이비드 머독이라는 분도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울이라는 그 통조림 있죠. 네. 그 회장이에요. 파인애플.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저번에 한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가 저분을 만났는데 내가 저분을 만났을 때 저분 나이가 95세 때 만났어요. 근데 95세 때 이제 회장이란 분이 나이는 언제나 똑같다. 상관없다 이게. 자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활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거 지금도 바빠 죽겠다. 쉴 틈이 없다. 아주 굉장히 바쁜 스케줄 움직이시고 더 놀라운 건 아침이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목장이 있어. 네. 아침 1시간 말 타고 와. 그러고 나서 출근은 네. 차를 몰고 오는데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기사를 안 시키고. 운전면허 반납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저 어르신한테 여쭤봤지. 아니 어떻게 해서 운전을 직접 하시오? 그래서 운전은 그냥 기사를 시키시지 그러시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때 다 하시는 말씀. 출퇴근은 내가 해야지. 이 생각을 그렇게 보죠. 생각이 다르네. 근데 저분이 하신 말씀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거 뭐냐? 예. 한 말씀 하시죠. 이제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예, 어떤 거죠? Just do it. 야, 이건 나이키에서 우리 유명한 말이잖아. 그 나이카에서 한 얘기인데 나이키에서 나이카. 가만 놔도 나이땡에서. Just do it. 그냥 해보러라. 해보러라. 그냥 해보러. 해보라. 그냥 해. 야, 저분이 저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아주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주 큰 소리 딱 치십니다. 나는 125세까지 산다. 와. 지금도 계시고. 저우신 지금 살아계시고. 예. 또 한 분이 이제 쇼지 사부로라는 일본 분인데 내가 잊을 수 없는 분. 사부로. 저는 사부로 모셔야겠어요. 저분은 왜냐하면은 내가 동경에서 우리 학회가 있을 때 이제 소위 그 100세 어르신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한 분 오셔서 자기 인생을 이제 이야기를 하셔. 근데 그때 저분이 일단 100살이 다 되셨을 때인데 정말 건강하게 쇼부 사부로시 검도 인물이 아주 이 잣대 같은 그러니까 아주 검도 체조도 만들어 서시고 대단해. 근데 저분이 정말 그 놀라운 것이 뭐냐 딱 강의하시면서 그러셔. 자기는 I am a 100-year old boy가 영보이다. 영보이네. 나는 100살 먹은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은. 진짜다, 진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녁에 이제 같이 그 만찬 때 이제 헤드 테이블에 내가 있고 바로 이 옆에 이 어르신이 앉아 계시는데 중간에 한국 쏘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글로 이야기합시다.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로 했어요. 네. 나는 제일 교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65세 심리학과 교수인데 정년 퇴직하시고 나서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새로 해야겠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 한글을 배워. 대단하네. 나이 80에 중국이 변하고 있다. 중국말을 배워. 나이 100살에 소련이 깨져가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가 달라지고 있다. 러시아 말을 공부를 해. 그다음에 더 놀란 것은 그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저분이 103살 됐을 때 저 이제 친구 옆에가 히로세라고 일본의 백세 연구 책임자입니다. 한국에 왔길래 제가 히로세 선생님한테 그 쇼지 사부로 선생님 여기서 어쩌신다냐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이야기. 브라질 이민들이 일본 사람들 브라질 이민 100주년 되네요. 근데 브라질 이민 간 사람 이분을 초청을 했어. 초청장을 받자마자 브라질어를 공부를 해. 포르투기즈를. 그래가지고 브라질 가서는 포르투기즈로 강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뒤에 가가지고. 자, 100살이란 것이 뭐냐? 100살이란 나이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워렌 버핏.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죠. 예. 대단하시죠. 근데 뭐 세계적인 아주 경제에 아주 좀 돼가지고 저분이 딱 인터뷰에 서신 이야기가 뭐냐? 자기 지금 먹는 것은 햄버거, 소시지, 그리고 하루에 콜라 다섯 병, 아이스크림, 칠리 치즈 이거 좋아한다. 그 우리가 봤을 때 건강식이 아니야. 네. 근데 저것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근데 저분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 잠을 잘 자. 그리고 항상 카드 게임을 해. 카드 게임. 그리고 책을 많이 보고. 근데 그래서 저분은 지금 저런 나이가 됐었어도 지금 세계적인 경제에 지금 1인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헨리 키신저. 네. 헨리 키신저가 이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재작년에 헨리 키신저의 아들이 뉴욕 타임즈에다가 뭐라고 쓴 우리 아버지 헨리 키신저라는 글을 썼어. 이제 그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 아버지를 이제 써서 그러는데 뭐느냐? 자기 아버지는
그저 원래 독일 계통이지. 독일 계통이셔가지고 독일 유대인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귀화하신 분인데 저 어르신은 뭐 식사는 무엇을 하냐? 독일 소세지. 그리고 이제 슈니첼, 그 돈가스죠. 예. 독일 돈가스. 그리고 독일 빵. 평생 그거 먹고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스포츠를 아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기만 좋아한다. 저랑 똑같네요. 자기만 넣으셨다. 나랑 똑같네. 너무 좋아하는. 자, 그런데도 이제 장수 오신 거예요. 보기만 근데 하는데. 저분이 이제 뭘 좋아하시냐? 체스를 좋아해요. 체스. 체스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그 완전히 참 이 뭐랄까 그 서로 이제 경합이 붙었을 때, 냉전이 붙었을 때 소련의 미국 대사가 도브리님 20몇 년 그분하고 협상할 때도 체스 두면서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서로 여유 있게 네. 이게 체스 두신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이제 호기심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전 세계 평화라는 것이 항상 이 사람한테는 키워드예요. 적대감이란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놀란 것이 뭐냐. 95세가 넘어서 가지고 세상이 AI가 등장해서 세상을 뒤바꾸고 있다. 그래가지고 AI로 공부해. MIT 대학원생을 불러다가 가정교사 받아. 그래가지고 98세 때 AI 이후 세계라는 책을 써. 대단하십니다. 저게 95세 넘어서 이 양반이 공부 다시 시작해서 하신 거예요. 저런 분이 헨리 키신저다. 저런 분들이 장수신 분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서 내가 제일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이 저 두 분이에요. 한 분은 그 미국 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 저는 자기 아버지가 2대 대통령 존 아담스의 아들은 부자 대통령이에요. 근데 존 퀸시 아담스는 대통령을 재선을 못해. 한 번 하고 떨어져, 두 번째. 근데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지방, 자기 마을, 고향 이름이 퀸시예요. 네. 거리 돌아가서 국회의원을 해. 소위 하원 의원. 하원 의원을 8번이 돼. 그래서 하원이 해가지고 38년 몇 년간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이. 대통령 하신 분이.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는 카터. 지미 카터. 예. 지미 카터. 제 양반 대통령 재선 못했어. 근데 저분은 대통령 끝나고 나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집 지어주기, 헤비타트 운동. 가난한 사람 집 지어주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은 다 쫓아가서 평화를 뭐 오슬로 협정이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데이비드 협정 이걸 좀 만들어내. 그리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모든 지역에 쫓아다니면서 그게 바로 지미 카터. 자기가 예를 들면 은퇴라는 어떤 개념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을 제대로 잘 소화하느냐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한 사람도 그렇다. 야. 그래서 저런 스토리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당신의 100세 전원과 독립을 생각하다 하면서 저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수 사회를 딱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 고령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고령인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고령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do not 하지 마라가 아니다. 계명이 아니다. 고령 사회에서는 do die 강령이다.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do not이 아니고 do로 바꾸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do not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내가 나이가 어쩐데 뭐 어쩐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데 스스로 물러서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소위 계명이 아니고 강령으로 하자. 강령의 핵심 단어는 하자, 주자, 배우자다. 하자, 주자, 배우자다. 하자 우리 한자로 행지, 영어로는 do it, 하자는. 자, 뭘 하느냐? 하고 싶은 거 해야 해. 할 수 있는 거 해야 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함께 해야 해. 나이가 들면 절대 함께 해야 해. 함께 해야 해. 이 하자라고 할 때 하고 싶은 거, 우리 못했던 것이 많죠. 그냥 나이가 들면 한번 해봐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아마 무조건 막 하지 마라. 네. 사고 난다. 할 수 있는 거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해서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절대 중요한 것이 함께 해야 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딱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아줌마 세대가 다 장악하고 있어. 네. 할아버지 못 들어. 할아버지는 못 없어. 그 왜 그러느냐? 그 여성들은 무엇을 하도록 할 때 같이 해. 맞아. 몇 명이 같이 들어가. 네. 그래서 구박을 안 받아. 네. 그 남자는 꼭 혼자 가. 남자도 같이 들어가라. 같이 해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언제든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네. 또 언제든지 본인이 하다가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이제 함께 하면은 포기도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함께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가 주자. 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쌓인 게 많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여유 있는 것이 많아. 그걸 줄 수가 있어요.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든 사람은 가능한 한 나눠주자. 그래서 여민 동락이라는 그 개념이 있었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가는 것. 나이가 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회에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우리 배워야 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해. 네. 근데 이것을 학지란 말을 안 쓰고 내가 습지란 말을 써요. 학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습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으로 배우는 것을 해야 해요. 자, 그래서 그 습지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할 때 얘가 누구냐면 공자님 오신 말씀. 공자님이 자기 제자가 공자님이 어떤 분이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으면 설명이 어정쩡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딱 공자가 나를 이렇게 설명해라. 노당익장.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더 건강하고 발분 망식. 많이 그냥 그 여러 가지 기운 흥분해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낙이망우.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부지노지장지라. 저건 뭐냐. 늙음이 나한테 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라. 그게 이제 우리 공자님 말씀인데 저는 이게 이 시니어들의 행동 강령으로 참 올바른 말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세계 하자, 주자, 배우자를 3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8종목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이제 우리 대학의 그 흉내를 내서 이제 해봤습니다. 8종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렇죠. 나이가 되면 절대 몸을 써야 해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마음을 쏟아야 해요. 뭐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절대 우선 마음을 써서 어떤 것이 이렇게 챙기는 그 마음가짐. 백세 어르신인데 바로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변화.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 그게 적응해라. 그 변화 이런 것을 그냥 뭉개지 말고 나도 그 적응에 따라가야 한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이 아주 규칙적이야. 아까 우리 정서파 선생이 쓰신 시조에 나온 그런 식으로 딱 정해진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져. 건강 유지가 돼. 그 다음에 절제하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선이 있어야 해. 나이가 들면 무조건 끝까지 간다 그러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이 탓하지 말아요. 그 나이가 어째서. 네. 그 다음에 남의 탓하지 말아요. 네. 놈이 어쩐다고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어울려야 해요. 어울려야 돼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어울려야 해. 나이가 든 사람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야 해. 내가 만난 백세 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사는 백세 어르신들은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있을까? 혼자 살 수가 있더라. 왜 그러느냐? 혼자 사는 백세인 댁에 가서 보면 몸무게가 무슨 뭐 삼립빵이니 뭐 비스켓이 가득 있어. 뭐 커피니 하는 것이. 네. 아, 그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왜 저거 두셨어? 동네 사람들 오면 주려고 준비해놨네. 내가 주니까 동네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댁이 바로 그 마을의 살롱이에요. 사랑방이에요. 예. 그걸 내가 만들어줘야 해. 누가 나를 대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만들어줘야 사람도 오게 돼 있고. 오겠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강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이 든다는 것이 뭐냐?
나이 든 사람의 가치가 뭐냐. 나이 든 사람의 제일 중요한 가치. 그 노인이 하나 있음으로써 무엇이 되느냐. 주변이 다 연결이 돼. 가족도 어르신이 있으니까 가족이 유지가 돼. 맞아요. 딱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흩어져. 잘안 보고. 어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야. 장애했던 분이 딱 사라지고 나면은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도 다 깨져. 맞아요. 자, 그것은 뭐냐. 이 나이 드신 분, 나이 든다는 거. 네. 그것은 바로 연결고리. 세상의 연결고리다. 연결고리다. 이 연결고리가 풀어지면 그것이 풀어져 버리죠. 네. 조직과 가족과 모든 것이 풀어져 버려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의 그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항상 중요한 키워드 인디펜던스. 나이 든 사람은 독립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다음 인터디펜던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같이 살까? 그 노력을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자강, 자립, 공생 이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던지는 것이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장수 사회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은 참 좋겠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컨셉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나이 든 사람들이 스카우트 정신을 갖자. 예, 스카우트 정신. 우리가 이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할 때 그 스카우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 제일 그 소위 선서가 On my honor, I will do my best란 말이 있습니다. On my honor, 나는 나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 70이면 어떠고 80이면 어떠냐 똑같이 그 마음을 갖자. 나는 나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다음에 이 스카우트 정신 제일 중요한 것이 준비라는 사람, be prepared.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데 준비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세상에 임해야겠다. 그리고 일일 일선, 매일 좋은 일을 하자, 이런 게 봉사를 하자 이런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자, 이런 그 개념을 이 시니어들이 가져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스카웃이라는 것은 프론티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가 뚫고 들어가서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카웃이란 말이에요. 없는 걸 찾아내는 거. 이게 프론티어가 되라. 그다음에 봉사하자. 그리고 헌신하자. 그리고 명예를 갖자. 나이 든다라는 것이 저런 의미를 가졌을 때 우리가 시니어들이 사회에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보람 있는 그런 삶을 하게 되고 바로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늙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간 귀한 강연해주신 박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강연에서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서 당당한 노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